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희입니다. 네, 오늘 카메라를 이렇게 켜게 된 이유는 최근 들어서 그 UAL 인터뷰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LCF 합격했던 그 타임라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인터뷰 질문까지 오늘 다 공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그 타임스탬프 찍어 놓을 테니까 포트폴리오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보시면 되고, 인터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타임라인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정식으로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학사, 석사 모두 패션 디자인과를 졸업을 했고, 이제 LCF에서 패션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석사 과정을 또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두 번째 석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국에서 패션 디자인과 석사 졸업을 하고 LCF 패션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과로 진학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제 제가 석사를 한국에서 공부할 당시에 이제 막 디지털 패션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야 하나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걸 배울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해봤자 이제 클로 정도가 대부분이었고, 블렌더나 이제 AR 이런 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예 미디어과로 방향을 확 틀어서 가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패션에 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과가 어딜까 좀 서치를 해봤어요.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LCF가 거의 유일하게 패션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과가 있더라고요. 저희 과가 신생과기도 했고, 제가 지원할 당시에는 이제 막 개설한 지 1년 차가 된 과였어요. 그래서 약간 도박을 하는 기분으로 저는 다른 과는 지원하지 않고 딱 LCF 패션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과 하나만 지원을 했고요. 자, 이제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2022년 12월 16일에 하나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베이직 플랜을 등록 후 지원을 진행을 했어요. 아마 하나 에듀케이션이 두 가지 플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했던 플랜은 이제 지원하는 서류 이런 것만 검토 정도로만 해주시고 나머지 도움은 없는 플랜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원했던 과는 2022년 12월 19일이 1차 전형 마감일이었는데, 저는 2023년 2월 28일에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지원을 할 때 CV, 그리고 자소서, 그리고 비디오 태스크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제출을 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어떤 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CV나 자소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다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걸 토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자소서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제가 이제 패션 디자인 전공에서 이제 패션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조금 방향성을 트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패션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제까지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또 어떤 작품에 관심이 특히나 많은지, 그리고 내가 이과에서 어떤 거를 앞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지, 졸업 후에는 또 어떤 과정을 밟고 싶은지에 대해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소서를 영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먼저 한글로 작성을 한 뒤에 그런 영어를 번역해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영어를 먼저 번역을 했고, 근데 그걸 그대로 제출을 한 게 아니라, 아무리 번역을 해주시는 분들이라도 제가 원하는 그런 뉘앙스들이 전달이 그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본을 받아서 제 입맛대로 또 수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글자 제한수가 아마 1500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다 지켜가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디오 태스크 같은 경우는 정면을 바라보고 말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본을 써서 열심히 암기를 해서 카메라를 보고 영상을 찍었고, 혹시나 제 영어 발음 때문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저는 이제 거기다가 영어 자막을 또 한번 달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9일에 런던 칼리지오 패션 측에서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 안에서는 지원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랑 같이 이제 2라운드 마감일이 2023년 4월 3일인데 그 이후에 제 원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어요. 2023년 4월 6일에 포트폴리오 제출 요청을 받았고, 이제 페블패드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마감일은 2023년 4월 20일이었는데 아마 마감일 일주일 전에 제출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 이후의 타임라인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포트폴리오는 그 당시에 30장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저는 이제 3가지 프로젝트를 넣어서 제출을 했고요. The Origin, Alien from Earth, 그리고 My Skin But Better 이렇게 3가지 프로젝트를 넣었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제가 한국에서 석사과정 할 때 제작했던 작품을 넣었는데 이게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물이랑 글리세린 그리고 젤라틴으로만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인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생명이 물에서 시작되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 건데 또 이제 물에서 태어난 대표적인 존재 비너스를 이제 제 뮤즈로 삼아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비너스를 바이오 플라스틱을 통해서 그런 생명을 새로 탄생시켜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비너스가 탄생을 할 때 이제 거품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결의 형태 그리고 거품 이거를 디자인에 녹여내보고자 했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태 잡는 게 되게 관건이었는데 이 작품 만들기 위해서 제가 실험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이제 글리세린과 물의 비율, 젤라틴의 비율을 다 다르게 해서 얼마만큼의 강도가 나오는지 얼마만큼의 유연함이 생기는지 여러 번 실험을 되게 많이 했고요. 이 실험은 이제 제가 바이오 플라스틱 쿡북이라는 책을 보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적절한 비율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공기를 불어 넣는다든지 아니면 랩을 이렇게 주름지게 만들어서 그 위에 바이오 플라스틱 액체를 부어서 굳혀서 형태를 만들어 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이게 제 작품 결과인데 이거를 또 영상으로 또 그 석사 과정 때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 넣어놨고 이게 굉장히 저는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게 바이오 플라스틱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딱딱하긴 한데 이제 습도에 굉장히 약해서 조금만 습도가 높으면은 바로 말랑말랑해지고 작품의 그런 형태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절을 하느라 되게 힘들었고 그렇게 첫 번째 프로젝트는 끝이 났고 두 번째는 Alien from Earth라고 해서 한국에서 석사할 때 졸업 논문으로 작성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걸 조금 더 디벨롭 시켜서 제 포트폴리오에 넣었고요. 이제 페로플루이드라는 신기한 물체가 있어요. 우주로 나가기 위한 아폴로 우주선을 만들 때 개발됐던 물질인데 이제 되게 자잘한 철가루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액체예요. 그래서 그거에 자성을 주면은 뾰족뾰족한 모양이 되기도 하고 되게 얇은 유리판에 넣어서 밑에서 자석으로 움직이면 이제 되게 신기한 재미있는 패턴들도 나오고 이런 되게 재미있는 물체인데 이게 우주로 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물체잖아요. 만약에 이 우주의 광활한 우주에서 저희가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라 만약에 저 어딘가의 다른 은하계에서 다른 생명체들이 있다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싶어서 그거에서부터 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고요. 저는 먼저 미디어에서 에일리언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고요. 맨인 블랙이나 에일리언 영화를 보면은 보통 사람 형태 기반으로 에일리언이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몸은 그냥 사람이고 얼굴 쪽에 되게 뿔이 달린다든지 입술이 이렇게 크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작품도 이제 몸은 사람의 형태고 얼굴 쪽에서 이제 뭔가 디자인에 대한 변형을 줘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 페로플루이드에 대해서 제가 또 잘 알아야 하니까 과학 논문도 다 읽어보고 또 어떤 형태를 주로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어떤 질감을 또 표현을 해낼 수 있는지 색깔은 또 어떤 게 있는지도 다 리서치를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얼굴 쪽에 집중해서 디자인을 진행을 했고 이때 한창 제가 디지털 디자인에 눈을 뜨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그런 에일리언이 되어보는 체험을 하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AR 필터까지 만들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이제 블렌더를 통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 지금은 없어진 스파크 AR 인스타그램 필터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통해서 A열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총 8가지 작품을 제작을 했고요. 지금 너무 슬프지만 이제 인스타그램이 필터를 다 철수를 시켰죠. 그래서 제 작품은 더 이상 A열로는 만나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품은 My Skin But Better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타투하고 피어싱하고 뭐 성형하고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자기의 모습들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피부는 어떨까? 코도 높이고 쌍꺼풀도 하고 귀도 뚫고 피어싱도 막 이런 데 하고, 그러는데 이런 피부 자체를 변형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다면은 사람들이 더 재미있는 개성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거고요. 이런 피부에 약간 상처를 내서 문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족에 대해서도 제가 리서치를 했었고, 아예 피부 안에 약간 실리콘 같은 걸 심는 그런 임플란트를 하는 문화도 있더라고요. 바디 임플란트라고 해서 그런 것도 제가 서치를 했었고, 이것도 디지털로 진행이 되었는데 저는 블렌더로 작품을 제작을 했고, 블렌더에 이제 휴먼 제너레이터라고 에셋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구매를 해서 이제 사람 형태의 제가 이제 스컬프팅 모드로 피부를 좀 늘려보기도 하고 뭐 별 모양도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더 멀리 봤을 때는 전시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약간 자기가 원하는 타투 도안 그리듯이 사람들이 직접 이 피부를 변형시켜보는 그런 작품으로, 미래에는 제가 인터랙션 디자인, 뭐 3D에 더 제 능력이 좋아진다면 그런 것까지 미래를 생각하고 작품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이 포트폴리오에 담았어요. Next step 이렇게 적어가지고 뭔가 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는 뭐가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포트폴리오 제출 후 2023년 5월 9일에 인터뷰 초대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썰이 있었어요. 인터뷰 요청만 받아도 90%는 합격이다. 그래서 인터뷰 요청을 받고 굉장히 떨려하면서 인터뷰를 준비를 했는데, 그때도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 많이 물어보시는 것처럼 저도 정보가 없었어요. 저는 특히나 포트폴리오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블로그 막 뒤지고 유튜브 뒤져가면서 한 30가지를 리스트업을 했었어요, 질문들을. 근데 그 중에서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인터뷰 제가 받은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과박하고 교박교, 교수박 교수, 그 점 유의하시고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총 7가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되게 제너럴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고, 또 과 특성에 대한 질문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튜터분이 뭐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냐, 아니면은 인터뷰 도중에 말 못한 게 있는데 지금이라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니? 이렇게 물어보셔서 나 여기 떨어져도 이거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데 나한테 조금 더 조언해줄 수 있는 게 있니? 라고 물어보셨더니 교수님이 엄청 껄껄껄껄 우시면서 너 아직 결과도 안 났는데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또 조언도 되게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제 인터뷰가 한 30분이었는데 교수님 혼자 20분 말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어느 유튜브 분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보고 저거 되게 좋은 방법이다 싶어서 저도 똑같이 따라한 건데, 혹시 이거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알고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적지를 못했거든요, 화면에.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 좀 의아했던 점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이나 디자이너에 대한 질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다른 유튜브들을 보면서 인터뷰에 대한 질문을 리스트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다들 본인의 작업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하셨고, 또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누구냐 이런 식의 질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나도 받지 않아서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질문은 총 7개로 지금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2023년 5월 22일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30일 뒤, 한 달 안에 인터뷰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딱 한 달 뒤 2023년 6월 22일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한 새벽 5시쯤에 메일이 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제 영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는 프리세셔널을 영어 코스를 듣고 입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코스가 이미 마감이 됐다고 해서 원스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3년 6월 23일에 일단 학교에 디파짓을 납부를 했고 2023년 6월 25일에 디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디퍼 요청이 바로 받아들여져서 저는 어학연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22일에 입학 오퍼 재확인이 왔어요. 제가 디퍼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 그럼 2024년도, 2025년도에 입학을 할 거냐 라는 확인 메일이 와서 제가 갈 거다라고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저는 2024년 1월에 브리스톨에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23일에 기숙사 지원 마감일에 대한 안내가 와서 기숙사를 바로 신청을 했고, 그리고 2024년 5월 18일에 IELTS 시험을 런던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21일에 IELTS 결과가 발표가 나서 7점을 받고 또 기숙사 합격 통보도 같이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월 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런던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2024년 7월 5일에 학부를 납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7월 16일에 카스레터는 언제 받을 수 있냐고 제가 문의를 했어요. 그리고 2024년 7월 30일에 카스레터는 이제 지금 밀리고 있어가지고 곧 줄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고, 2024년 8월 5일에 학교 측으로부터 드디어 카스레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카스레터 받을 때도 문제가 있었던 게 제가 새로운 여권 발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권 번호 바꾸는 데에도 또 시간이 걸렸고, 이제 2024년 9월 7일에 런던으로 도착을 해서 기숙사에 입주를 하고 9월 16일인가에 이제 학교에 첫 등교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의 UAL, LCF 합격 타임라인을 다 알려드렸고요. 저는 혼자 준비할 때 정말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해서 조금 되게 막막하고 우울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그리고 인터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최신 정보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희 과는 제가 했던 인터뷰 그 연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인터뷰를 보지 않아가지고 조금 더 최신의 정보를 드릴 수가 없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이거 말고도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메일을 보내시거나 인스타그램으로 DM을 주시는 게 제가 더 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유튜브는 댓글 알림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가끔 못할 때가 있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DM이나 메일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새벽 2시가 다 돼가네요. 제가 언어에 좀 재능이 없어서 오늘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